자, 박원순 시장과 정명훈 서울시장 예술감독의 얘기 저희가 자세히 매일같이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목에 드러나 있네요. 또 하나의 끈. 자, 이 끈이 뭔지 궁금한데요. 그 내용을 좀 이남희 팀장이 설명을 해주시죠. 박원순 시장이 왜 이렇게 그 정명훈 서울시장 감독을 배려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삼각관계 저희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 도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명훈 그 감독이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비영리 공익재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은요, 미라클 오브 뮤직인데요. 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재단입니다. 17년 전에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사가 누구냐? 바로 홍명희 이사입니다. 이 재단의 이사장이 정명훈 시장 감독이고, 그 이사가 바로 홍명희 이사인데, 이분은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보시죠. 바로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만들었던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 때 박원순 시장과 같이 공동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친분을 쌓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저희가 어제 보도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홍명희 이사가 이 재단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새로운 얘기가 또 나온 건가요? 맞습니다. 홍명희 이사의 남편은 누굴까요? 바로 윤재기 변호사인데요. 바로 박원순 시장과는 30년직입니다. 30년직이요? 출신인 윤재기 변호사는 30년 동안 그 박원순 시장과 깊은 인연을 맺어오면서 이 부부가 바로 박원순 시장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이 부부는 한 유명 인사의 장인 장모로도 유명합니다. 유명 인사요? 네. 누구냐면요. 바로 새누리당 전직 의원을 지냈던 바로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장모, 장인이 바로 이 두 분. 그 종편에 출연하는 그 강용석 변호사. 그렇습니다. 전 몰랐네요. 어쨌든 이 세 사람의 관계 때문에 결국은 박원순 시장이 홍명희 이사를 그 정명훈 이사장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어떤 서울시장 감독으로서 정명훈 감독에게 좀 더 매달리고 있는 모습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 뭐 이게 정상적인 관계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박원순 시장이 좀 과도하게 정명훈 이사장을 감쌌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는 건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우리가 저렇게 사실 홍명희 이사를 박원순 시장이 소개해주고 또 그러한 인연 때문에 또 계속 그 정 감독에 대해서 저렇게 어떤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 뭐 미뤄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근거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다만 누가 보더라도 좀 저러한 관계라는 게 석연치 않으니까 박원순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클리어하게 이게 사실은 자초지정이 이거고 어떤 룰에 의해서 이런 이 관계가 형성이 됐고 어떻게 뽑았고 관리 감독은 지금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좀 더 시원하게 이렇게 시민들에게 밝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 조금 전에 이남희 팀장이 얘기했잖아요. 이 강용석 변호사의 장인, 장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강용석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을 굉장히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저격수다 이런 평가까지 있었는데 고소왕이라고. 좀 이상하네요. 고소왕이라고 불린 별명. 그러니까 장인, 장모하고 친한 이분을 왜 공격을 한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강용석 이제 의원 시절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일로 구설에 많이 올랐을 때 본인의 어떤 그 저격수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죠. 그리고 만약에 병역비리 박원순 시장의 병역비리 아들의 혐의가 없을 경우에 자기 그만두겠다. 뭐 이런 말을 할지 할 정도로 배수진을 치고 덤벼들었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좀 마지막에 안 좋았었죠. 가족 간에도 아마 좀 분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 강용석 씨 가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 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박원순 서울시장님하고 되게 좀 각별한 사이세요. 되게 각별한 사이신데 그 아빠가 박원순 시장님을 되게 디스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아빠는 그냥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면서 할아버지 계속 헛기침만 하시고 장인어른하고 저하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뭐 여러 가지로 하여간 쫙 선배님이? 그러니까 그 뭐 동창회를 근데 같이 나가고 뭐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고 그렇겠네요. 막 그랬는데 요즘은 동창회 못 나가죠. 자, 아마 경기고등학교 동문들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지금 정명훈 감독의 이 미라클 오브 뮤직, 요 재단 얘기가 좀 궁금한데, 네. 자, 이 재단이 지금 베일에 쌓여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서울시향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재단을 위해서 활동을 계속 해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자, 이 얘기도 조금 해주시죠. 이 재단은요, 1998년, 그러니까 17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이거 허용하면서 일단 이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음악으로 환경보전 활동이 기여한다. 이래서 문체부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 번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7년 동안요, 감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아, 감사를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일단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게 규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보통 저희가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기부금을 내면은 그렇죠. 세액공제까지 받는데 이 재단이 기부금을 받아서 정말 환경 보호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 뭐 네. 이런 내역들을 하나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명칭이 바뀐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예. 자, 류혜 교수께 제 질문을 드릴 네. 텐데, 자, 이렇게 공익재단이라고 해도 어쨌든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참 허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는 거. 그리고 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감사를 받는 곳이 없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습니다. 지적하셨다시피 법으로는 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마 규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법과 실제 사이에 그 구멍 사이를 잘 피해서 17년간 지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문체부에서도 감사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또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본한 세금서 맞죠? 하긴 했죠, 지금 방금.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 단체를 매년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든가, 입법에서 그런 권한을 부여지도 안 했고요. 그것을 하게 되면, 예술계에 또 다른 탄압이다, 이렇게 하고 나오고 그럴 겁니다. 비서실적으로 바로 확인을 했는데요.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러네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자,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지. 자, 박성원 논설위원. 네. 저 탄압이라는 얘기, 저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 어떤 정당한 권한의 행사를 갖다가 탄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 어떤 민간 단체 중에 예. 어떤 좀 상당히 과격한 단체들의 경우 오히려 그런 것을 계기 삼아 정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투쟁의 전술로 사실 사용하기도 하고 네. 아마 그런 부분이 신경이 쓰였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국가의 봉급을 받으면서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라고 책임을 맡은 어떤 부처라면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당연히 감사하고 그 권한을 행사해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명훈 감독 관련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또 계속 면밀히 관찰을 하겠습니다.